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중공업 봅니다. 삼성중공업 9,890원에 끝났습니다. 금요일이고요. 자, 중요한 점 한 가지. 삼성중공업은 조선주 중에서 그쵸 작년 7월 달에 형성했었던 고가를 가장 먼저 회복을 했다. 자, 최근에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상장을 했는데 그 상장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른 종목을 보면 HD 현대 중공업 그쵸 이런 종목군들이 일시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보였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마린솔루션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중공업까지 이런 강한 움직임을 보이게 된 배경에는 무조건 삼성중공업의 가격대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주식시장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그 변수들을 모두 다 잡아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변수 중에서 우리가 신뢰할 만한 내용을 갖추고 있는 건 어떠한 호재나 앞으로 뭐 수주량이 늘어난다, 뭐 실적이 좋아질 거다, 회복기에 탔다,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 뭐 성과가 높아진다, 신조 성과가 폭등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모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내용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올라가는 놈이 더 간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이닉스 보시죠. 자, 하이닉스 같은 거대 기업이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한 150% 정도 올랐는데 지금도 가장 강해요. 왜 그럴까요? 앞으로 좋아지는 내용을 먼저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이닉스 실적 보시죠. 이번에 그쵸? 여기 보시면 이번 1분기에 2조 8천억, 2조 원대의 이익을 회복을 했습니다. HBM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삼성전자에서 낸드와 이런 그 디램 쪽에 대한 감산을 하면서 가격이 높아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실적 견인을 해준 게 어느 정도까지는 맞아요. 하지만 하이닉스가 지금 강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는 건 실적이 좋아진 그 내용이 HBM에 대한 부분, 그렇죠? 새로운 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보면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2조 8천억, 1조 7천억, 분기당 2조 원 정도의 적자를 지속적으로 봐오면서 23년도에 7조 7천억의 적자를 봤는데 자, 하이닉스의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23년도에 저가 7만 원, 8만 원 정도의 가격대에서 19만 원까지 올라왔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고려해서 올라가는 구간에 내가 타점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좋은 기사 내용이 있어서 기사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삼성중공업 올해 수주 목표 40% 이상 달성. 1월부터 4월까지 했는데 40% 이상의 수주 목표를 달성을 했다는 겁니다. 자, 15일 관련 리포트를 통해서 삼성중공업은 올해 카타르 LNG선 15척 그리고 셔틀탱커 1척, 암모니아 운반선 2척을 수주해 총 수주액 38억 4천만 달러. 그렇죠? 연간 수주 목표 97억 달러의 40%를 달성했다. 여기 이걸 보셔야 돼요. LNG선 그리고 셔틀탱커 여기서 뭐가 있냐면 유조선의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유조선의 비중이 많아지고 유조선의 성과가 높아지면 현대 미포조선이 올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현대 미포조선 HD 현대 미포 자 여기 보시면 아직 장기 이평선도 회복을 못했죠. 자, 그러면 조선주의 업황 좋아지고 있는 건 맞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더 세분화시켜서 그쵸 미시적인 관점으로 조금 더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성과가 상승하는 부분이 배마다 다르죠. 그쵸 그래서 그 배가 상승하는 거기에 맞춰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 현대미포조선 같은 거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현대미포조선이 삼성중공업이 빠졌을 때 현대미포조선만 나 홀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잖아요. 삼성중공업 빠지면 현대중공업 빠지고 하나오션 빠지고 현대미포조선 당연히 빠지고 STX중공업 빠지고 다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딱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삼성중공업이 올라가면 현대중공업 올라가고 현대미포 올라가고 그렇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다 올라가게 되겠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구간에 그렇죠. 가장 강한 종목을 잡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을 보고 현대중공업이 강하다 그래서 그렇죠. 이 뭐 4월 한 중순 이후 말 그 정도까지 강했다 그래가지고 현대중공업 같은 걸 사면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삼성중공업보다는 못 미칩니다. 즉 시장을 이끌어가는 이 조선주에서 이끌어가는 종목이 삼성중공업인데 삼성중공업 외에 다른 걸 샀을 때는 삼성중공업이 떨어질 만한 위험률까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대장을 사라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이 부분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매매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내용 보세요. 자, 실제 이 내용을 보시면 1694번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화면이고 1월 1일부터 5월 12일
그쵸? 이번 주까지입니다. 제 계좌 수익률이 그쵸? 490%. 자, 근데 이렇게 이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의 특징인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해해서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내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런다 그래서 손절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손절하는 과정에서 내가 강세 종목으로 지속적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매수하는 게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약했을 때는 자르고 강한 쪽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자, 내용 보시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종목을 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첫 번째 리노공업이 나오는데요. 이건 실제 제가 어느 정도까지 매매가 진행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내용 보시면 정확하게 매수, 매수,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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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매수, 매도, 그쵸?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오죠. 그리고 올라가는 구간이 나왔을 때 다시 매수하고 고가에서 다시 매도하는 그런 상황.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뭐 6%, 14% 중간에 있는 손절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계속 올라가는 구간을 공략했을 때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리노공업은 반도체죠. 그쵸? 자,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삼성중공업도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해오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손절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내가 꾸준하게 매매를 했을 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상황에 내가 잡을 수 있느냐 그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뭐 DI나 그런 종목을 보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26%, 22%, 18%씩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이 발생을 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이렇게 미래가치에 대한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사실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5월 10일 같은 경우에도 시장가 매수 8시 59분 장 시작 전에 제가 다 공유를 해드렸고요. 내용 한번 보시면 일진전기 자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간의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뭐 1%, 13%, 8%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오고 있죠. 강한 종목만을 꾸준하게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손절한 내용까지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뭐 대원전선까지만 보겠습니다. 대원전선.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24% 수익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니까 또 사요. 그런데 금요일날 9% 정도의 추가 수익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면 주식시장에서 돈 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소통방에서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류의 종목을 공략하는지 다 보셨죠?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삼성중공업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왜 공략할까요?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고가 구간에 내가 공략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미래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미래가치에 대한 부분은 뭐겠습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다.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은 왜 나와요? 뭐 경기가 회복? 이런 게 아니라 배는 원래부터 계속해서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는데 내구 연한이 있죠. 뭐 한 30년 만에 뭐 배를 뭐 교체 수요가 발생한다. 그럼 30년 전, 29년 전, 28년 전, 27년 전 이런 걸 계속해서 도래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왜 장기 적자를 봐왔냐면 경쟁사들의 저가 수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조선 빅3는 한국에 몰려 있고요. 그 한국에서도 이 정도, 그쵸? 실적이나 이런 부분 아예 그 망할 정도의 움직임이 나왔다면 다른 기업들, 그쵸? 뭐 중국에서 저가 수주를 들어왔었던 이런 조선사들은 사실상 상황 자체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미국에서까지도 지금 눌러주고 있다. 그러면 지금 조선주는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크가 차면 찰수록 어떤 부분이 발생하겠습니까? 당연하죠. 선가 자체가 높아지고요. 이건 신조선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신조선가의 상승은 삼성중공업을 포함해서 조선주들의 강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자, 이제 앞으로 뭐 2년 투자, 3년 투자 이런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매매를 하자. 효율적인 매매는 무조건 타점을 봐야 된다는 거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을 추적했을 때 그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 말씀드렸으니까 그 매매를 하는 데 따른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왔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최근에 변동성이 큽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10,000원 이상에서부터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 시세 구간에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중공업, 자, 중공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삼성중공업의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실시간 타점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삼성중공업을 포함해서 모든 주식시장의 종목들은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먼저 뜬다는 거고, 주가가 먼저 떴을 때 어떤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기준은 신고가 구간부터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분류해서 어떻게 잡을지, 그랬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